네, 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에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보이지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동국대 이용준 교수님께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석은 못하시고 참여는 네,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게 되셨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임상훈 소장이 나오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청취자들은 뭐 이렇게 3명이 있구나 싶은데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저희 인문결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2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나 하실 텐데 여기 마이크 하나 더 보이시죠? 여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금 이용준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건 최근에 많이들 아실 텐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우리 한미 정상 간에 있었던 통화 내용, 한미 정상 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네.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또 다른 설전을 낳고 있는데 그 좀 관련 사항을 우리 임상훈 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한미 정상 간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원래 이제 방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왕도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럼 이쪽 기왕 오시는 김에 우리 한국도 잠깐 방문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현실 가능성은 배제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그 어떤 반응도 했었죠. 어쨌든 그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강효상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국어를 외교를 한다. 국어를 외교. 예. 그러면서 그 한국의 외교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국월 외교다 뭐 이런 거는 야당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프레임은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어떤 경위로 알았으며 어떻게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었을까? 그 과정에서 결국 드러난 것은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주미 미국 참사관 주한 미국 대사, 주미 한국 대사관. 자, 주미죠. 주한이 아니라 주미 한국 대사관의 대사관의 K 참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국가 기밀의 누설이다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형사 고발 사태까지 이어졌고 물론 K 참사관은 이제 귀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에 들어갔죠. 네. 그게 이제 그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그러니까 법적, 사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형사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 강효상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밝힌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살펴보고 싶은 건 이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전화로라도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모셔봤는데요. 일단 뭐 넘버링을 4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번은 뭐 가슴이 미어진다 뭐 이런 얘기시고 2번 현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왜곡된 한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기밀 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례를 얘기를 하면서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1등급에서 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있으면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우리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알 권리를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게요. 이 소스 자체가 외교관에서 나왔거든요. 외교관에서? 예, 맞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이것을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소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정보망을 통해서 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자기가 받았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선은 이 소스가 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알 권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권리는 언론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나 외교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차원의 문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측면에서 강 의원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건 약간의 물타기 같아요. 프레임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알 권리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자의 원래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죠, 본분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것이 이제 기자의 본분이고 기자가 하는 그런 행위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외교관이 본래의 목적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것. 네. 그 외교관은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공개하에 또 때로는 비공개적인 그런 그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무원이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임무를 가진 공무원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맞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첫째 소스의 문제고 둘째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컨텐츠의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내 어떤 비리를 외교관이 발견했다든지 국익과 굉장히 상반되고 중차대한 국익에 해를 끼치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공익제보적 측면에서 만약에 제보를 했다면은 그건 또 국민의 알 권리겠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번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 간의 아주 정상적인 대화였거든요. 이 문제를 굳이 알 권리라는 차원과 명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행동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 형식상의 문제였다면은 소스의 문제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내용상의 문제에서 문제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국 간의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발언이 국익에 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외교관의 어떤 그 양심이 거기서 이제 국익을 위해서 그 폭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보할 수 있고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죠. 그런데 이번에 내용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당연히 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방문해 주십사.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뭔가가 뒤바뀐 것 같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한 거 아닌가? 그렇죠. 물론이죠. 근데 지금 잠깐 제가 보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강효상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그 주장하는 글에서 세 번째 이야기에서요. 판례에서도 기밀 관련 얘기를 할 때요.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도 방문해달라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입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마치 뭔가 커다란 알 권리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데 자기 스스로도 약간 자가당착이에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거기서 발생해 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 하면 앞으로도 그 한미 정상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 정상 간에 혹은 어떤 뭐 고위 공무원들 간의 외교상의 어떤 발언들도 이런 유사한 다 공개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상식이 기밀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어떤 처리 관리했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밀이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밀 문건에도 기밀적인 내용들이 일반 국민이 일정 기간 알아서는 안 되는, 알면은 국가 안보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기밀을 분류해 놓은 내용이 있고, 전체 그야말로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비밀인 건 아니지만은 그 문서 자체를 클래시파이드 분류해놨다는 소리거든요. 네. 영어로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시크릿 이런 게 아니라 뭐 영화에 보면 탑 시크릿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행정 문서 분류상으로는 클래시파이드라고 해서 구분해놨거든요. 예. 잠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놓은 그 서류 자체는 구분해놨고 그렇게 일단 기밀 문건으로 구분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들었지만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의 그 문건은 사실 대사에게만 그 열람이 한정되게 돼 있거든요. 아, 대사에게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참사관이거든요. 외교부 참사관이라는 건 본부 과장급 정도입니다. 근데 그 참사관 차원에서 분류된 문건을 보고 자신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면은 이 이후에 어떤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긴밀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통화 못하죠. 못하죠. 얼마 전에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무슨 문제로 외교부하고 얘기한 거를 다 녹취를 해서 공개를 해갖고 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제가 되게 놀란 것이 제 전화를 누가 녹취하고 있다면 제가 제 깊이 있는 속 내용을 그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상 간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네. 그럼 서로를 이해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정상 외교를 해나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만이 우리가 이제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합법적으로는 대사급에서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 네. 이것을 그 아래 참사관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K 참사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대사만이 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문서를 밑에 그 부하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봤다. 이거는 일단 그 강효상 문제의원까지 가기 이전에 외교관들의 어떤 기강 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렇긴 한데 1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대사관 내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건의 1차적인 열람권자가 대사이지만은 담당 실무자하고는 당연히 열람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분류하고 어떤 선에서 공개할지 여부는 일단 전권대사의 전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 조윤지 대사를 통하지 않고 참사관이 독자적으로 자기 고등학교 선배한테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렸다는 건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후에 이런 식의 정상회담은 사실은 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강효상 의원의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그 정부가 말하는 그 기밀이라는 게 1등급에서 3등급의 기밀이라는 게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판례에서도 기밀은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얘기하는 1등급에서 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이 강효상 의원께서 여기 지금 페이스북인지 빨리 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문맥상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얘기하는 1등급에 3등급의 이런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분류 이런 식의 분류가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왜 이렇게 강 의원이 지금 당황하셔갖고 한국말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강효상 의원의 의도대로 좀 이해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네, 물론. 자, 그렇다면은 그 제대로 한국말을 우리가 해석까지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을 해석해드려야 되는데.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 의원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알았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이라는 게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는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얘기하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일 뿐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이게 강효상 의원의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인데 이게 그러면 실제 맞는 건가요? 행정 편의적인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그간의 기밀이라는 게 사실 정말 국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그런 기밀만 있었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 집단의 편의에 따라서 기밀을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기밀 많이 만든 사람들이 그간의 권위주의 시절의 그 정부 아닙니까? 아마 강효상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요. 그거에 피해를 보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요. 어쨌든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자면은 그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어쨌든 현행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누가 이거를 기밀로 하자 그래서 기밀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교적인 관례라는 말씀을 앞서 잠깐 써주셨는데 외교적 관례상 이런 것은 기밀로 취급을 해서 정상 간의 대담은 아무나 열람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외교적 관례상 맞는 말이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보는 게요. 외교와 외교관은요, 이 정부 어떤 공공 체계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름의 관례와 그간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 규칙 내지는 행정법적 체계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100여 개국의 그 대사들 중에서 그 외교단장이 있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사실 법이 아니라 관례인데요. 누구겠습니까? 미국 쪽이겠죠? 아닙니다. 어디요? 그냥 우리나라의 짬밥이 제일 높은 데다.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 외교 짬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래 대사를 하시던 분, 그분이 무조건 외교 단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건 중국이건 어쨌든 그분들은 온 순서대로 밀립니다. 서열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외교관들은 그 지난 수백 년 동안 특별한 제도와 어떤 의전 절차 속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나 의전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배제하고서는 이러한 식의 기밀 누설 문제들이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관례를 그야말로 무시한 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외교관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K 참사관이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지금 밝혔네요. 지금 주미 대사관의 참사관이면요 보통 굉장히 외교군의 엘리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거친 분들이 장관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K 참사관이 입장문을 밝힌 것을 좀 전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으로 일단 그 대미 외교 정책의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무리를 일으킨 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이랑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효상 의원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후배 그리고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 포함해서 그 동문회 때 몇 번 만난 게 다고 근데 이 30년 넘게 뭐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고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효상 의원에게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 의원이 우리 정부의 그 대미 대북 정책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좀 일방적인 평가에 치우친 부분을 실무자로서 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갔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통화는 가능한 건가요? K 참사관 측의 주장이라는 거. 네, 그렇죠. K 참사관이 지금 밝히는 내용은 그렇다는 건데 이 정도의 통화는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첫 번째로는 네. 지금 이분의 말씀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밀을 유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네. 상대가 내 선에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간단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몇 번 졸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로는 강효상 의원이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무자로서 강효상 의원을 좀 다른 시각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만약 그랬으면 당연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데 대담 있게 말씀드렸어야죠. 참사관이 뭔데, 일개 참사관이 야당 국회의원을 직접 상대해갖고 자기가 판단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그거를 전달합니까? 네. 그리고 스스로 밝힌 이 전문 내용 중에서 5번째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좀 이게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 외교관이 이래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미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효상 의원이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면서 그게 사실인지 물었다고 하고요. 근데 당시에 통화 요록을 보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지지한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강 의원이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정정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강효상 의원이 통화 요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뒤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외교관으로서 기밀을 유출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권한을 지금 벗어나서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서 기밀을 유출한 거죠. 언론에 있는 내용을 어쨌든 확인해 주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은 공개되는 거니까. 근데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 특히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해 줬다. 그리고 그걸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지 않았다.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대사를 통해서 또 대사가 장관을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사는 특명 정권 대사인데 우리 정부와 특히 무엇보다도 헌법상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해서 지금 입으로 워싱턴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윤재 대사를 배제하고 그 밑에 있는 부대사, 공사도 아니고 참사관급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외 정책에서 이분들을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그분들이 업무 수행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기밀 문서들을 다루는데요. 이거 황당한 소리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게 핵폭탄들이 다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보는 북한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중국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 기밀이지만 이것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판단을 대통령과 외교장관과 뭐 이런 분들의 그 판단을 넘어서 또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참사관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무실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걸 알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하네요. 오싹하죠. 네.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표현이. 맡긴 거죠. 저는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K 참사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입장까지 밝힌 거 보면은 어느 정도의 외교본의
분위기가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자기가 해요. 외교관이. 그것도 대사도 아니고 대사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대사도 당연히 본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본부랑 협의를 하고 특히 특명 정권 대사는 자신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국가 원수와 밀접하게 교감해야죠. 이게 외교인데요. 그거를 과장급 참사관이 자기 판단하에 움직였다.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강효상 의원이 이 K 참사관에게 그 보인 행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입장문 전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나 강효상 의원은 분위기만 아는데 참고만 할 테니 정상간 통화 결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고 물으면서 강 의원이 자신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했습니다. 네, 요 부분도 저는 굉장히 걸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효상 의원이 그 법학 전공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말 나란 일을 하는 후배에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나만 알게. 그거 좀 그렇죠. 알려줘. 이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준 거죠.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근데 이제는 네. K참사관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자신의 책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맞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못 끊게 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 나만 알 테니까 분위기만 좀 알려주라고 얘기한 거. 네. 그 내용은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분위기상으로. 요즘에 그런데 그래서 학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그 두 번째 문제인데 제 생각에 우리 외교부에서 주미 대사관 참사관을 나가는 정도의 엘리트가 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혹시 해서. 네. 외교관들만큼 또 국내 정치에 또 좌우되는 분들도 없잖아요. 이건 이게 추측입니다. 제가 K 참사관이나 외교부를 평가절하하거나 그분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요 내용에 한정돼서 요 분이 그 K 참사관이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힌 요 내용에 한정하면은 그 전화 통화가 오고 간대요. 강효상 의원이 자기한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물어본 것 정도는 제가 짐작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내용을 완전히 파일을 열었을 때는 단순히 고등학교 선배의 어떤 이런 부탁 내지는 좀 퇴근에 따라서 해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았겠죠. 이런 일에서 어떻게 그 기브앤테이크 없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임상훈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교수님 말씀 쭉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글쎄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일종의 이게 소위 말 우리 흔히 쓰는 말이지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은 적폐죠. 적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떤 사람 인물이 물리적인 생물학적 어떤 사람 집단 그룹이 적폐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후진으로 물러나면 혹은 전부 몰아내면은 그러면 그 해결이 된다.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적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교관들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불거질 때 저는 항상 그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러면 우리 직장에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 어떤 집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그 인정주의로 해가지고 흘러서 아유 뭐 우리 선후배 사이인데 우리 뭐 친한 사이인데 우리 부모 가족 간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일은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저는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그 유명한 한마디 있잖아요. 뭐요? 우리가 남이가 했다는 그 이야기에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적폐가 다 담겨있는 한마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교수님 좀 네. 말씀 정리해 줄 시간이 되셨는데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네, 그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 문제, 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겠죠. 양쪽 다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차원은 그 문화적 적폐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외교관들의 기강 문제들, 아하.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좀 관리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보고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관들이 지금 전 세계 160개국이 넘는 곳에 나가 있는데 거기서 얻은 수없는 정보와 또 우리가 지금 그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국가 기밀을 이렇게 앞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 제가 한마디 좀 질문하고 싶어요. 현 정부도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실사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나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강효상 의원의 그리고 K 참사관 사이에 있었던 이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 공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문화적 적폐라는 한마디가 굉장히 또 요즘 소위 유행하는 말로 뼈를 때리고요. 선후배 문화 이런 어떤 네네네. 그런 문화도 있죠. 직장 동료 간의 어떤 그런 인정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참사까지 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자꾸 변칙이 일반화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외교관들의 기강 문제까지 그리고 이걸 또 정쟁으로 가져가는 건 정말 국민들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건지 진짜 좀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안 마당에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좀 생각이 다른지. 자, 오늘 인문결 TV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